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과 함께 8.17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그 TV 프로그램 아주 길게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뭐였죠? 요새 TV 좀 많이 나갔어요. 강적들. TV 초선 강적들 처음 나갔어요. 네. 의원님 처음 주말에 나가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 네, 한번 처음 나가가지고 네. 적의 본진에 들어가서 한번 싸워보자 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최근에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상황이 주요 지면에 많이 나옵니다. 박스로도 네네. 나오고 톱 기사로도 나오고 어떠세요? 저 이제 그만 좀 싸우시면 아니 좋겠는데. 저는 정치권 들어와서 제가 이제 6년째거든요. 예. 2020년 들어와서 네. 그 전에 이제 저도 방송 앵커를 했잖아요. 예, 그쵸. 맨날 왜 정치권이 저럴까 했는데 제가 2020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지금 2020년 이 시점에 예. 아니 정당이 조용한 날 있었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 다만 예. 강도는 좀 다르죠. 대선 국면이냐, 네. 전당대회 국면이냐, 아니면 뭐 총선 국면이냐 여러 가지 국면에 있을 때마다 상당히 이제 분열과 갈등의 양상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번은 당권 투쟁이잖아요. 당내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당권 투쟁은 정당의 기본이에요. 네. 그 정권 투쟁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 정당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그 가운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건데 네. 뭐냐면 모든 이 선거나 이러한 과정에서는 과거의 경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 간의 치열한 뭐라고 할까요? 각축전 네. 이 벌어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감정도 상하게 되고 예. 그것이 이제 분열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좀 필수 불가결한 면이 있는데 좀 지금 상황에는 조금 도를 넘는 것까지 오기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보여지죠.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막 듣기 싫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의제 중심적 갈등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문제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 아니면 뭐 금투세 뭐 이렇게 확실한 뭐랄까 이렇게 선이 굵은 뭐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이런 입장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는 모양이다. 그럼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인가라고 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어제만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을 했냐 안 했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지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서로 갈등하고 페이스북에 이제 난타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좀 너무 수준이 제가 그렇다. 예. 요거 이제 질문에 같은 맥락의 답일 수가 있는데 조금 길게 좀 얘기를 네, 드리면 제가 토요일 날 뭐 결혼식에 갔는데 청와대 출입기자 이제 반장들이 왔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 할 때 네. 야당일 때죠. 야당 반장했던 의원님 그 결혼식 오셨어요? 내시 예, 결혼식? 예, 예. 저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예. 야당 반장들이었던 예. 분들이 이제 우리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고 청와대 반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 거의 워낙 그랬죠.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예. 대변인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예. 갑자기 와서 차 한잔 하자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하고 예. 와서 한 5명하고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질의가 딱 그거더라고요. 예.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그럼 지지율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네. 보느냐. 예. 이게 핵심 아니냐. 그래서 내가 딱 답을 했죠.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이 보통 이 평가와에 대한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명확한데 제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어요. 미국 얘기를 좀 들면서 네. 미국의 칼로브라고 네.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전략가예요. 근데 보수층이죠. 네. 이 사람의 전략은 뭐냐면 핵심 지지층 강화론이에요. 핵심 지지층 강화론을 통해서 대선과 승리를 할 수 있다. 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고. 이른바 코하. 그죠. 그렇게 코어층이죠. 유명한 코어층. 예, 핵심 지지층 이제 예, 코어층이잖아요. 예. 코어층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닉 모리스라고 빌 클린턴을 만들었던 그 전략가인데 네. 닉 모리스. 예. 이 사람은 중도 강화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도 강화론인데 보수와 진보의 공약을
보고 공통된 공약을 꼭지점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공약을 채택하면 거기 중도 지어서. 확장과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를 승리한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딕 모리스는 트라이앵귤레이션, 꼭지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미국의 정치의 큰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예. 우리 당도 우리나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핵심 지지층 강화 쪽에 선거 전략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네. 좀 더 중도 강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노선을 보면 우리가 코어층에서는 뭘 바라느냐면 검찰 개혁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또 시대적 과제이면서 이 소명을 완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좀 늦어졌어요. 좀 한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저는 매우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 개혁을 저는 이번 원내 지도부에서 확실하게 빨리 네. 마듭지어야 돼. 다 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완결해야 된다.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저는 안정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네. 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봐요. 이 지금 지지율의 정체세상 내지 하락세는 이 보유세 강화라든가 양도세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 네. 송파에 가서 직접 마이크 대니까 아, 그럼요. 그 사람들은 이 제가 보유세에 대한 서울시장 거기도 그럴 것 캠프에 같아요. 있으면서 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클 거다. 그러니까 근데 전략을- 이게 제가 2021년 당내 노선 투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하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합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좀 위기의 시그널을 줬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보유세와 저는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심플하게 네. 좀 얘기를 드리면 이게 너무 길어지게 길어지게.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다주택자에게는 예. 확실하게 예. 징계를 하고 예. 1가구 1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보호해 주는데 1가구 1주택자들에 해당되는 종부세가 예. 지금 다 해당이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1가구 1주택자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 말고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주는 거죠. 종부세 부과 기준이 지금 12억 아닙니까? 네. 이걸 현실화 시켜줘 가지고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세라고 하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면제하는 정책으로 가서 네. 균형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예. 확실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서울 중구 성동구 을이잖아요. 네. 한강벨트의 완전 핵심이거든. 이건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예.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예. 마용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광진구, 강동구, 경기 양천, 서남부. 예? 그다음에 그렇죠. 저 동작구, 예. 영등포 다 어렵고 거기에 밑에 성남시, 하남시, 의왕, 과천 다 어렵게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그것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도 강화론, 중도층의 호소력 있는 부동산 세제 문제를 안정화시켜야만 회복 탄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잖아요. 네. 저는 정치를 볼 때 핵심이 뭐냐, 그 전선이 뭐냐를 두 가지로 보면 되고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결국 정권은 미래지향적이다 했잖아요.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형 지도자잖아요. AI 새로운 이 문명사적 전환에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놀랐어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검찰 개혁과 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에서의 미래 문제가 바로 AI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현재에서 미래의 준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두 가지 중에 검찰 개혁 문제는 이번에 전당대회 치르면서 이거 정리하고 부동산 문제는 좀 더 침착하게 네. 치밀하게 정밀하게 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되면 저는 회복 탄력성이 있고 그게 국정 기반의 안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어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일방적으로 한 지역에만 뭐 특수하게 뭐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르게 그리고 이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테마별로 한 내용이어서 저는 이번 주 갤럽 조사 혹은 NBS 조사에서는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더 냉정하게 보면 네. 이번 주에도 하락할 아니, 거라고 제가 보세요? 하락이 아니라 네. 이러한 분위기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내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내치에서의 그 부분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이게 튼튼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당 대표뿐만 아니라 후보뿐만 아니라 원내 예. 지도부가 확실하게 가야 된다. 예. 이번에 오늘 이제 선출하잖아요.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네, 원구성하지 네.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빨리 탄력을 받아서 예. 다행히 원내 지도부가 7월 3일 날 금요일 날 예. 그 우리가 그 워크숍을 하거든요. 예. 단합대회 해서 예. 이번에 대해서는 총의를 다 모아서 네. 7월에 추진하고 이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빠르게. 이게 튼튼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받아야 현재의 미래에서 이가 더 큰 힘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도약 3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의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요. 이 모델을 제시하는 가운데 이걸 탄력을 받으려면 내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코어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건 됐는데 네. 내 생활에 밀착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마음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생활에 밀착된 게 검찰 개혁입니까? 저는 우리 지지층에서는 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게 예. 제가 이제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제 이슈죠. 경제 이슈죠. 예, 경제 이슈죠. 그런데 예. 이 검찰 개혁은 제가 이제 생활 밀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이 부동산 세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예, 예. 했던 건데, 예. 근데 우리 지지층들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생활이 됐어요. 검찰 개혁이 검찰 개혁이 예. 생활이 됐다. 예, 이 문제는 예. 해결을 해야죠. 어제 의총장에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제 의총장은 차분했어요. 그래요? 차분하고 갑론을박이 이제 좀 있었다는 후문이 뭐, 있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의 검찰 보안 수사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 한 번 정도 있었죠. 한 명이에요? 네, 한 명 정도 있었고. 예. 그런데 대체로는 그러면 보안 수사권 그럼요. 폐지. 예. 끝.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그동안에 없다. 뭐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는 당 지도부와 이 전체적인 예. 우리 당의 소명이라고 할까요? 예. 역사적 소명은 검찰 개혁 아니에요. 그것은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다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헌절 이전에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다 재헌절 이전에는 어렵다? 아니 왜 그러냐면 타이밍을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예. 제가 원내수 할 때는 타임 스케줄을 다 잡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딱딱 잡고 예. 그 발표를 하나도 안 했어요. 타임을 왜 발표하면 다 전략이 노출되는 건데 그걸 발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 지도부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예. 저는 원내 지도부가 타임 스케줄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타임 스케줄 안 잡으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네. 조만간 원내 지도부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검찰 개혁은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 거죠. 일단락 해야죠. 예, 아니 끝내는 왜 거죠. 더 갑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주말 사이 이것 좀 하나 그리고 저 전해드리- 정부도 보안수사권 폐지로 다 해서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석 정부안 총리가 안 또 내기로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리고 당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 지금 예. 형사소송법이니 이런 거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 일사천리로 될 수 있잖아요. 일사천리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불참 발언과 관련해서 정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KBS 전격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적통 시비 논란이 있어서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중국에 계셔서 당일 참석을 못했고 다음 날 참석했다고 해서 발언 정정하고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할 말이 없네. 제가 뭐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 코멘트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네. 예, 참.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선거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선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
근데 넘지 말아야 될 선. 이게 선거하다 보면 선을 넘더라고 다. 선을 넘고 또 서로 치고 받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어느덧 다 이제 60대를 향해서 가거나 60대시잖아요. 네. 예. 저도 근데- 내일 모레 60인데. 근데 무슨 퀴즈 얘기가 나와요. 노무현 퀴즈, 뭐 김대중 퀴즈, DJ 퀴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좀 장성하신 분들이라 누구 퀴즈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연령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퀴즈가 왜 나올까요? 왜 나오는 제가 거예요? 반문해 볼까요? 퀴즈는 뭐냐면 예. 유산? 유산도 있고 예. 레거시를 내가 예. 이어받았다라는 예.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후계 구도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 이 적통을 얘기하는 건 내가 그 후계자로서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봉건 시대도 아니고 조선 그러니까요. 시대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후계자. 저는 이제 원래 그거예요. 이제 이 적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후계자고 이것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을 이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촌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네. 맞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새로운 AI 혁명 시대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 네. 이제 얘기를 나눠요. 다음 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정도전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이와 업적에 따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업적. 나이와 업적. 오늘날로 얘기하면 연륜과 경륜이죠. 예. 근데 거기에서 나이와 업적을 따져서 후계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정도전도 권력의 역학관계에서 이방원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석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계기가 예, 되는 예, 건데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자. 특히 당원들이 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일 잘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일 잘하는 대통령을 하고 일 좀 해라. 네. 그래서 실용주의 정부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맞는 저는 당 대표가 방향을 맞추고 예. 일기는 정말 내란 상황에서 엄청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치열한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당 대표가 필요했던 반면에 지금 저는 이러한 세계사적 문명사적 전환의 AI 시대에 맞고 내치를 잘하고 외교 성과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리학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의 당원들의 투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맞는 것은 어떤 투쟁가라기보다는 네. 전략가, 지리학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거예요.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일단 유시민 작가의 그 다스베이다 편이 공개가 밤중에 됐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밤사이부터 해가지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까지 해서 폭풍 SNS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저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해서 돼지가 누구냐 뭐 이제 이런 논란. 그 뭐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호남 반도체까지 연결이 돼서 하여간 주말 사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하나씩 좀 나눠서 여쭤보면 1번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어떤 그룹에 있어서의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일단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경청을 해야 돼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그 근본적 원인은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아요. 1번. 1번. 예. 그거 왜 제가 그걸 느끼게 되냐면 저 최민희 의원님 어머님 상했나요? 네. 그때 제가 갔는데 공교롭게 제 옆에 유시민 작가님이 앉았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저거 동선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과 그때 장례식이. 하고 또 김어준 저 총재도 예, 예. 있었고 그 자리에 예. 주진우 예, 기자도 있었고 기자도 그래서 있고. 같은 거기서 그 많은 얘기를 테이블이셨구나. 나눴는데 예. 저도 이제 앉아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좀 많이 들었고 그 당시 또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특히 이제 공치모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했을 맞아요. 때였는데 제가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뭐 정치적인 그게 아니라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조작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문회를 하려고
저를 실용적으로 대표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님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역대 정부를 거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그 총의가 다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완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다스베이다의 그 마음의 표출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1번은 그런데 이제 문가 산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대선에 기여한 사람 누구냐, 김어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증축 재건축론, 뭐 용역 평론가들의 그 장비에 잭나이프 장비에 보니까 네, 스티커가 알아요. 붙어 있는데 거기 청와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이제 이러면서 공격 받으면 아프죠 다. 예, 저도 아픕니다. 다 아프죠. 저 요새 문자 어마어마 오고 뭐 맨날 댓글 보면 수백 개가 막 댓글 못 봐요, 원님 저. 저는 좀 봐요 재밌더라고요. 또 그걸 또 예. 왜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증축 재건축론.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화법 같아요. 합법. 세상에 아니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민주당을 없는 가운데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지지 기반에서 네. 보다 더 확장과 외연을 확대하고 운동장을 넓게 쓰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같이 노선을 하는 분들하고는 조금 뭐랄까 배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시각에서 조금 유시민 작가님의 우려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 부분 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네. 근데 오늘 보면 대통령의 모습 보세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머리도 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도로 90도로 잘 하고 딱 하죠.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봐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예. 이 저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검찰 개혁 우리 같이 지켜야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예. 근데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에서 이렇게 가면 저는 예. 우리 지지자들이 보조 맞춰주고 예. 더는 이제 기회가 언제 있냐면 이전 8월 전당대회 끝나고 예. 선거가 없어요. 28년 4월까지. 맞습니다. 그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예.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좀 우리 같이 모아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의원님 7월 22일 날 서울시 나오면 서울시는 재선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명태규 씨가 유죄 확신하던데. 그건 예.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어쨌든 네. 큰 선거가 없죠. 없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 생각이 있고 저도 당도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봐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제대로 일하는 모습 보여주자 당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 정청 하나 원팀 되고 예. 하나 진짜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한번 네. 일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화끈하게 일 좀 화끈하게 한번 좀 일 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토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어제의 그 수백조 수천조의 투자와 이것을 업적으로 만들려면 4,755조입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해야 해줘야 되는 돼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옷에 AI 3대 강국인 것 같아요. AI는 3대 강국인데 예. 그것도 우리가 앞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우리 다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로 모으자. 네. 일하는 쪽으로 가자. 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좀 일 좀 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조금 다시 흩어져 가고 막 서로 반목과 질시로 지금 막 다들 지지자분들께서 아유 막 너무 싫다. 왜냐하면 서로 험담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험담이 심해요. 예, 좀 너무 예의를 심해요. 지켜야 되는데 예의는 이미 끝난 것 같고 선은 다 넘어간 것 같고. 아 그냥 저도 저 영생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좀 예. 비전어블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MBC도 그렇게 보도했던데 박정희 시대 이제 중화공업단지 딱 시작하면서 국가의 틀을 공업국가로 바꾸는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던데요. 그러니까 토대를 제가 일종의 이제 산업 지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 인류에게 준 불이 새로운 문명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쵸. 불이. 그렇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이 새로운 프로메테스의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I. AI인 거예요. 그 AI를 대한민국에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네. 금속활자가 나오면서 이 인류의 눈이 뜨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를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식에 대한 것이 폭넓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증기관하면서 산업혁명이 그렇죠. 일어나고 경제가 이제 부흥하는 예. 거고 저는 인터넷 혁명을 누가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예. 디지털화가 돼서 97년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기반을 닦아서 30년 만에 네. 우리가 AI 혁명의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줬고 맞아요. 그것이 저는 세계적 경쟁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확장력 있는 힘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민주정부의 그럼요. 그 네. 역사거든요. DJ가 IT 혁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 혁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여서 하여간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어쨌든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예. 지금 인간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욕구에 의해서 기술이 발전한 거거든요. 욕구의 실현에 의해서 편의성에 대해서. 그래서 뭐냐면 지금 AI는 내가 내 생각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챗GPT나 제미나이가 내 생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AI의 기본적 배경이 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비슷한 애가 하나 나와서 나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게 피지컬 AI거든요. 예. 어나더 내가 생기는 그렇죠. 겁니까? 근데 그러면서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아닌 예. 자율주행 예. 이게 다 기본적으로 AI 디지털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기술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예. 그게 뭐에 기반하냐면 반도체에 기반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다 선도하는 거예요. 네. 어제 국민보고회 기자들에게 청와대에서 배포한 모두 한 이게 몇 쪽이죠? 20쪽이 넘어요. 아, 예, 예, 예. 20쪽이 그거 다 보셨군요. 봤죠. 이 20쪽이 넘는 자료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1인 1 AI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세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아니, 생각이 좀 우리 들었어요. 저 앵커님도 유럽 한번 가보시면 예. 유럽에 예. 와이파이도 잘 안 돼 어디 가면 그러니까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나라는 그게 예. 훨씬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태리인가 뭐 어디 가셔서 어느 이제 그 배우가 사진 한 장 전송하는데 하여간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사진 기자가 안 가더라. 안 가더라.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아이고 벌써 10시 2분이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벌써 됐나요? 30분이 817 전대 의원님 그 최고위원 출마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최고위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네. 제가 출마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더 불러주십시오. 아이 그럼요. 네. 의원님 뭐 고정 출연하세요. 아, 저희도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내일 오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함께 하시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만찬은 원내 지도부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만찬을 민주당과 함께하는 이런 건데요. 내일 오찬에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올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만남이에요. 만남. 예,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만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소통. 리더의 동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우리의 이제 전통적 사상 중에 하나가 리더가 무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일. 서경에 나오는 건데 안일하지 않아야 된다. 네. 리더는 통치자는 안일하지 않아야 된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대통령이 부지런하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만나요. 저는 이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나태하고 만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 늘 만나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대변인 할 때 그때도 우리 당에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 있을 때 방문할 때 그때 뭐 갈등 소리 되게 많았어요. 친문 세력과 이재명 친명과 세력과의 무슨 뭐 친명 친문데 갈등이 있다 막 언론에서도 맨날 갈라치기 하고 막 그러는데 예. 제가 그때 이제 대변인으로서 참석해서 예. 그 말을 만들었어요. 막 대화하면서 네. 나온 얘기인데 그게 흘려갈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언론인적 예. 감각으로 예. 이재명의 명, 예. 문재인의 문, 예. 민주당은 명문정당이다. 그 원인 만드신 거예요? 그때 명문정당? 제가 이제 그거를 언론 브리핑하면서 명문정당. 그때 대변인하면서 역할을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민주당이 명문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어른인 문재인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만나서 이러한 내부의 분열 갈등이 있다고 하면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고 그 만남 자체가 우리 당원들에게 엄청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손 잡자, 네. 같이 가자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얘기 많이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만나고 손잡고 악수하고 식사하시고 그런 기회를 또 가지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지 않은 장에서 원내 지도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역할들 예. 오늘 아마 원구성이 좀 되니까 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네. 자, 정점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어덮밥도 국조했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도 국조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거기는 안 돼요. 한심해요. 정치적인 네. 능력들이 안 돼요. 이분들은 여전히 검사인 것 같아요. 해야 될 일. 정치는 현재에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주는 정치의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발목을 잡는 정치죠. 그리고 상상력이 없어요. 정치는 상상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만드는 에너지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의 원천들이 없잖아요. 예. 뭐 언급할 가치도 없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 있는데요. 상임위는 그냥 가는 거죠? 가겠죠. 네. 근데 아마 원내 지도부가 어제 말씀을 했는데 이제 11대 7이거든요. 원래는요. 그 의석 비율로 보면은 18개를 다 할 것인지 네. 아니면 11개만 먼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추후에 더 협의를 이어갈지 예. 오늘 그 원내 지도부가 1시 반에 우리 의총이거든요. 예. 그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 원내 지도부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